이 국내 언론 어떻게 국내 국내 것들 조선 것들 어떻게 하고 더 자빠져 있는지 한번 보죠. 이게 오늘 아침 신문입니까? 네, 조선일보 아니 동아일보 인터넷판 탑입니다. 네, 예. 조중동 아니 트럼프가 닮은 꼴 신문에게 준 위험한 학습일까? 즉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쌍둥이란 소리야.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비약을 할 수가 있나 싶으네. 네, 그래서 나는 그 트럼프에 대한 그 적의를 보면 조중동에 가지고 있는 야 이건 뭐 100,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의 100세대 동안의 원수인 것 같아. 100대 선조도 트럼프네 선조한테 죽었고 99대 선조도 트럼프 선조한테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트럼프네 할아버지한테 죽었고 뭐 그 정도 급의 적이에요. 이게 적이가 아주 그냥 그래서 재밌어. 실존적 정보를 그냥.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신종 글로벌리스트랑 싸우니까 신종 글로벌리스트의 그 파티장이 세계 경제 포럼이잖아요. 다보스. 네, 다보스죠. 그래서 나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씨 아재 다보스에 초청받는 군번이나 되셔. 참 왜 이렇게 여기 카메라 나한테만 대줘. 이거 이제 내가 살벌한 말을 하기 때문에 조 박사는 빼야 돼. 여기는 제도권에 있어. 예. 아니 홍 회장님, 중앙에 다보스에 항상 초청받는 그런 멤버십 그 정도 군번은 되셔? 조선 방 회장님은 또 가시면은 자유롭게 그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실 군번은 되셔? 고급 영어로? 뭐 취재원 보내죠. 뭐 몇몇 뭐 학자들 취재원이 아니라 뭐 플레이어로 초청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닌데 뭐하러 친중 글로벌리스트를 이렇게 막 물고 감싸고 그냥 막 보호 온몸을 내던져서 보호를 해. 일편단심, 이명한 일편단심. 궁금한 캐션입니다. 중화 사대주의, 중화 사대주의 탈레반 성리학자들의 임양한 일편단심, 1월 숭정, 대명천지, 만동묘. 그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복잡한 것 같아요. 아니 명나라 만난 지가 명나라 저기 망한 지가 몇 년인데 거기다가 저기 명나라 마지막 황제 그 숭정제 그거 해놓고 저기 뭐야 그 1월 숭정제의 위험은 해와 달같이 빛나시고 명나라의 질서는 우주 질서이도다. 대명천지. 그게 뭐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로 쓰는데 우리가 저 자유민주공화국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뭐 중국 아우라를 받는 게 여기에서 뭐 저기 언론 장사하고 아니면 또 권력에 또 저기 권력을 이제 결정을 하고 진짜 이거 하수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사대주의자들이다. 그렇지. 친글 사대주의자들. 그리고 친글 사대주의자. 이제 오른쪽 왼쪽 하나 나왔네. 오른쪽. 이제 오른쪽 이제 왼쪽은 사실은 뭐 이미 밝혀졌잖아요. 왼쪽 사대주의는 알고. 미국 저 중국 가자마자 취임하고 얼마 1년도 안 돼가 가자마자 그냥 꿇어엎드려서 뭐 바로 사대의 이야기를 옛날에 사대를 할 때도 그리고 요새 지금 도는 소문이 그건데 요새 우리 그 독감으로 많이 죽었잖아. 독감. 그게 중국제라며. 근데 그래서 스톱을 안 시킨다는 소문 도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 소위 중화 질서 속에서는 친중 그리고 이쪽에서 좋은 특산품 같은 거 가져가면은 그쪽에서 책은 줬어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성의를 표시해서 말하자면 모시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아니 저는 지금 그러한 국제적 역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성리학 중화 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은 청한테 개겼잖아. 그렇죠. 그래놓고 청은 야만 오랑캐고 우리는 청한테 거꾸러진 명예 멘탈을 이어받았다라 그러고 얘들이 몇 년을 모셨어 그 만동묘에 그게 송시열이가 저질러 놓은 일 아니오. 그렇죠. 그 화양서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만동묘라고 대명천지 1월 숭정이라고 써붙여갖고 그 숭정제 사당 만들어 놓고 그게요 계단이 50도쯤 돼요. 예. 그리고 계단 폭이 좁아. 그 강 건너야 됩니다 또.
강양이고 조그마한 저 기어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가야 돼. 네. 그래갖고 일제 때 그걸 닫았단 말이에요. 유생이라는 것들이 거기다 개구멍 뚫고 들어가서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문에 일제 신문이 경성일본가 뭐 여기서 참 조선 땅 유생들 희한한 놈들이다 그랬거든. 그렇죠. 내가 보면은 딱 그 꼴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친글 오른쪽 사대주의자들이 그냥 온몸을 던져서 바이든을 위한 그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저 문팔육은 뭐 그냥 사대해서 나라를 거의 아작을 내는 매국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반적입니다. 예. 뭐 걔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3+1 명제 안에 지금 그 전에 이제 세네타출에서 이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이 뭐 계속 친중 글로벌리스트 오른쪽 사대주의자들, 오른쪽 하수인들이 해온 스토리는 세 가지 했거든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은 아삼육이다 이런 소리를 내러티브를 퍼뜨려.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되면 김정은과 거래해서 대한민국이 아작난다. 이걸 퍼뜨려. 그 다음에 바이든은 대중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필 것이다. 이걸 퍼뜨렸어요. 얘들 3대 명제를 퍼뜨려 요새 하나가 더 늘었어. 뭐죠? 문재인이하고 우리 저 트럼프하고 미쳤다고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독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쳤다, 독재자다, 동질적 인물이다 이거. 이제는 형제지간이 정신적 쌍둥이다 이거요. 뭐 나 희한한 인간들. 문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려면은 우리 저 문통한테 가서 한번 취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망상이에요, 노림수예요, 아니면 무슨 어디 저기 베이징에서 오는 명령을 수행 중인가? 세 개가 다 그냥 섞여가지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서 막 각자 지금 막 오글오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의 망상은 뭐예요 그러면? 한번 우선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중 등거리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저기 안미 준경 이래가지고 저기 안보는 미국이고 동맹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중국한테 차삭 붙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자. 전부 리영이의 제자들이네. 뭐 그렇죠. 리영이가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소련 망한 다음 미국과 중국, 중국도 좀 이상해지니까 미국과 중국, 북한. 아마 그게 우리 현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를 알자. 리영이가 그거 아니야. 그게 문제 우리 현실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벌써 저기 이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거의 지령식으로 그 계속 입장을 얘기하는 만들었어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망상의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왜 이런 망상? 이쪽에서 뭐 저기 사실은 저기 우리 문팔육이나 주사파들이 사실은 무슨 뭐 통일하는데 그 사실은 분단 고착이거든요. 예. 그것도 분단 고착입니다. 절대. 조중동도 분단 유지 원하는. 분단 유지 원하는. 그러니까 분단이 깨진다. 한반도의 요소가 뭐 통일 무슨 항아리를 만든다, 뭔다 이런 걸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분단 그거 깨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유지를 시키는 게 낫다. 이런 그 사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저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저놈은 분단을 깬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은 분단을 깨고 나올 놈이다. 그렇죠. 북한을 접수해 해방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사람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는 거야. 그 트럼프의 행보를 정확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검은 거래도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지금 금융시장은 전부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금융계란 거래에서 뭐 종편을 위해서 증자를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런 거래가 돼야 되잖아. 금융권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묘하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완전히 그 대한민국 언론의 정치적 역할이 그냥 뭐 이제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좀 야합을 하고 뭐 한겨레는 저쪽에 하고 뭐 또 조중동은 이쪽에 하고 뭐 이러면서 일정한 그 말하자면은 그 뭐라나 그 저기 최고 권력이지 조중동. 최고 권력이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자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안 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 근데 마지막 이제 박근혜 탄핵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최고 권력이다라고 최고 선언한 권력이고 거죠. 자임한 거지. 유일하게 대통령이 우리하고 우리가 방해물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대통령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도 그 양반 만약에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밝혀진 상태에서 그냥 풀려나왔다 그러면 안 밝혀진 상태에서도 기본 500만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밝혀지면 1,500만 가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뭐 초대형 건물이니까. 저 김대중 대통령 DJ 노무현 시기에 뭐 세무조사 받고 이러면서 뭐 그게 대한 이제 반작용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중동이던 언론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아예 추방시키자. 그게 그리고 내각제 이제 아닙니까? 내각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하고 게임을 하면서 예. 그런 게 됐고 지금은 정치적 행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권력은 우리가 정한다. 예, 그거죠. 어제 뭐 저기 뭐- 참 저 양주필 내가 잘 알지만은 너무 이 망상인지 이 노림수가 드러났어요. 결국은 저런 사이코패스 우리도 대통령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죠. 조중동 공화국. 그거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언론 조직으로서의 그 어떤 이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고도로 정치화돼서 정치적 행위자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 빅텍에 속한 빅미디어가 예. 이거는 빅미디어의 시스템이야 네, 라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착각했죠. 욕심내듯이 조중동 역시 한 차원 낮게 얘들이 이제 마름 하수인이니까 한 차원 낮은 레벨에서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시스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친중 글로벌리스트 올리가르키, 그러니까 즉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과두 지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눈치를 채고 우리도 저쪽하고 일정한 튜닝, 일정한 그 네. 보조를 맞추자. 네. 자,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은 말하자면은 미중 등거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분단을 적절히 유지를 해야 우리가 계속 패권을 목소리의 패권, 보이스의 패권,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 이런 걸 다 갖게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된 생각하는 거예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망상이죠. 근데 아주- 이제 근데 그또 저희들의 아주 위험한 노림수도 있지. 위험한 노름이죠. 예, 노림수를 가진 자들 있어요. 이 그게 노림수는 뭐예요? 이제 이게 상황이 트럼프 방식으로 동북아 전체의 상황을 이제 중국은 CCP,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부분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이 북조선의 북한의 그 사이를 떼고 그 다음에 북한을 수평정하고 한반도가 현상 변경이 생길 경우에 이 사람들 설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기본적인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그 기운에 대해서 반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때는 반미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반미 예, 반미 분위기를 조성할 밑밥을 까는 거예요. 밑 까는 건데 이제 그건 두 번째 노림수인데 노림수인데. 이 노림수 중에 예. 중국 간첩이 또 들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얘들은 좀 더 이제 위험해지는 그게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여시구신 중국 간첩이 아니어도 이런 노림수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중국 간첩인 경우에는 아예 베이징 오다 받아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반미투쟁 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동북항일연군이야. 또 동북항일연군이 뭐냐면 예. 그게 1930 몇 년이야? 37년 37 이후로 이후로 싹 없어져요. 예, 예. 언제부터 불이 붙냐면은 그게 1932년부터 예, 예.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지경 체제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죠. 만주 지경 체제가 들어오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야 너희 우리랑 싸우면 배후에 100만 봉기에 박근영이처럼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하려고 코민테른이 지시를 해서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해서 32년 조직을 해서 이제 움직이죠. 33년부터 조직해서 불을 지른다가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그러다가 일제가 37년에 중일전 소련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영미가 이끄는 세계 질서를 향해서 치고 들어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끊어가지고 말려 죽이잖아 한순간에. 그렇죠. 그게 아마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이 보급 딱 끊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또 희생됐죠. 돌아갔다기보다 뭐 희생됐죠. 그러니까
피곤죽 피바다 속에서 날뛰다가 죽어 쓰러져 간 거죠. 쓰러져 갔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불쌍하죠. 불쌍하죠. 예를 들어서 그 길림성 가면 정우현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정우가 동북항일연구원의 그 맹장이거든. 근데 보급 딱 끊겼는데도 끝까지 산속에서 투쟁하고 해서 일제군이 사살을 한 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보급이 다 끊겼는데 뭘 먹고 투쟁한 거야 해서 배를 갈랐어요. 해부를 했다고 일종의. 그래서 예. 위장을 갈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솜. 아이고. 그 매를 솜을 먹이잖아. 사냥매. 그렇죠. 예. 공복감 달래주면서도 배가 적당히 고프게 만들라고 솜을 똘똘 말아서 먹여요. 사냥매들. 그러니까 이 솜옷을 뜯어서 죽은 동물들 그걸로 흑일면하려고 그걸로 공복감을 막. 그러고서 그런데 그 피바다 와중에서 김일성이는 뭔 용뼈는 제주로 살아나서 소련군 88여단 장교까지 됐대. 그러니까 동료들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거 길 안내 그렇게 도발해주고 그거 소련 쪽에 연락해준 놈이요. 내가 뭐 일제 연락 그럼 소련은 일제 연락을 해주겠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됐죠. 정말 잔인한 현실 정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의 다 거기서 이제 쓰러져 나가고 또 이제 연안 공산당하고 나중에 또 다시 일부가 또 저기 결합이 되고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아이고 광복궁이다 뭐다 하면서 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피바다를 뚫고 예.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사대주의자, 왼쪽 사대주의자, 오른쪽 사대주의자, 왼쪽 하수인, 오른쪽 하수인의 합작 체제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추정이고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우선 뭐 일단 탄핵 문제는 내가 제외하더라도 미중 전쟁의 구도와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실에 입각한 구도들을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초기부터 저기 싸그리 무시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 트럼프 야지 놓고 미중 전쟁에서 중국 편 들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면 주권국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 우리 조 교수님 같이 뜨지는 교수님들은 담론 많이 만드시고 교수 이 직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해주시고 또 우리 민초 자유시민들은 그 지역에서 모이고 활동하고 이걸 같이 해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정치 사상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해드릴게요. 그게 전체주의 하면은 뭐 히틀러 뭐 그다음에 아주 포갑적인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아주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의 꽃을 핀 해체주의 그다음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리더 보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모성이 이야기하는 에이모럴 이고 덩어리로서 개체의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인 개인이 말하자면 진실과 그 거짓, 그 다음에 뭐 허위와 거짓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그 구분 의식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나라티브를 계속하니까 개돼지가 되는데 전부 자기가 말하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돼지의 정신이 아니 어떻게 확산을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의식이 북한의 그 억눌려서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의식과 멀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다 QR을 받고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소로망에 그랬잖아. 한국에 지금 그 코로나19 관리 방식에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소로망에. 초기에 그랬죠.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때는 오히려 전체주의적 관리 요소가 작을 때야. 3, 4월이니까. 지금은 훨씬 세요. 6개월도 안 돼서 다 적응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요틴 방식, 기요틴 앙심 100년, 90년을 지배했죠. 1789에서 1873까지니까 80년지 84, 5년을 지배했는데 거기서는 기요틴에서 목 잘라가면서 사람을 그 정의로운 복수심으로 날뛰게 만들어서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산전체주의에서는 계급투쟁에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유토피아, 악마의 유토피아 사상을 그걸 선전을 틀어서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었다면 1991년 이후에는 해체와 PC를 가지고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에 대한 소프트 킬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킬링이죠. 피바다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참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반정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그 실제 자기의 세계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입장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는 모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없다고 즉 무가치 그다음에 무세계관 무관점 이것이 진리라고 자기 속에 도구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하고 디퍼런스가 있으면은 낙인질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범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 차원대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 서유럽 이런 데서 새로운 기운들이 확실히 판을 좀 정리를 하는 거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미국을 이렇게 주시를 하는 것도 그리고 미국이 특히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 시스템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과 명확한 대립 구도를 세워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수갑을 채우고 정신병자 압박복을 입혀갖고 딱 자리에 처신하도록 앉혀놔야 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쌍말로 말해서 조선 놈들은 눈치가 백단이어갖고 확 바뀌어요. 여기는 앙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조차 못했어. 원래 여기 민족이요 앙심과 좀 거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 이 땅에요 피비린내 나는 농민 반란이 존재한 적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기 백모 선생님하고 저하고 계속 한 게 미국은 지금 이 말하자면은 진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 주권과의 일대 격돌이 시작이 됐고 성패와 관계없이 혹은 성패가 가치 주권주의가 내장이 되어서 크게 오면은 큰 쓰나미가 와서 우리가 기회를 받을 거고 우리도 우리대로 준비를 해야지.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정말 본질적인 세계사적인 문명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버텨가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흥이 난 김에 드리면 나 우리 할아버지가 동화가 아주 골수거든. 그래서 전남공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끔찍한 전투만 3군데서 살아났어요. 도망을 잘 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금치, 그다음에 전남 화순, 그때 역사를 보면 맨 마지막 전투가 전남 장흥이에요. 전남 장흥서도 살아나셨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떠돌이 생활하시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데 장로교로. 이제 김지아 대신 그 양반 난 선배라고 불러 대선배인데 김지아 대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요새 저 왼쪽 좌좀 애들 말이에요. 그 동학을 뭐 갑오 농민전쟁 이렇게 부르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입이 떡 벌어지더니 이것들이 지금 엥겔스 독일 농민전쟁사의 흉내내냐. 동학이 위대한 거는 종교로서 피비린내를 안 풍겨서 위대한 거지. 그 피바다 농민전쟁대로 했으면 이게 조선 사람 다 망했어. 이 쌍놈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참 편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래도 이 한국인으로서 축복받은 게 있다면 여기는 땅이 그 문화 이게 배어 있는 게 그런 종류의 앙심이 덜해요. 다른보다 덜해요. 그 아주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잔인하게 악독한 지주네 집 사람을 잡아 죽인 스토리 제가 많이 알거든. 오늘 너무 흉악해서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그것도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한이 맺히면서 지주를 잡으면 묶어놓고 이 녹차를 마셔가면서 우롱차를 마셔가면서 박을 써는 톱 있잖아. 톱으로 배를 중간에 갈라서 주겠다고. 그 이제 같은 뭐 중국과 우리가 뭐 비슷한 사회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전혀. 다른 게 전혀. 조선조만 해도 달랐어요. 우리는 뭐 예컨대 과거를 치든지 뭐 조그마한 벼슬을 하여 내려가면은 잘해야 스승입니다. 이제 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은 워낙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또 평원 지역의 넓은 땅이니까 소위 북경에나 혹은 뭐 중요한 도시의 이 관하에 벼슬을 하면은 내려가면은 대토지 소유주가 돼요. 그거 아죠? 대지주가 돼요. 일묘가 얼마냐? 일묘가 반 정도쯤 되지 않나? 그렇죠. 원 에이커. 예, 이 관료도 아니고 예. 예. 우리로 치면 이렇게 궁전 근처에 있는 의사. 예. 예. 그럼 우리로 치면 중인이잖아. 중인. 예. 청나라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시골에 이제 퇴직해서 내려가면 받은 땅이 예. 600묘. 그렇죠. 그러니까 300정보. 지금 요새 300헥타. 그럼 우리로 치면 그게 그러니까 한 그 중간 돌려면은 한 3시간 걸려요. 300헥타. 지금 보세요. 300 중국 공산당의 서너 시간 아주 걸려요. 이거 가장자리 돌려면. 거의 임페리얼 차이나의 성부에 속하는 시진핑이 1등부터 해가지고 한 50등까지는 평균 10조 이상의 한 10년도 안 된 네. 사이에 해쳐먹었을 거예요. 네. 이건 또 미국이 도와주기도 했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 공청당, 공청당. 걔들은 그래도 한 100억 이상은 그거 해쳐먹고 다 해쳐먹지. 기본이.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르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 전통 황제 체제의 중국도 그런 거 뭐 황제 혼자만 말하자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몽테스키에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의 제국체, 중국의 임페리얼 시스템에서 관에 진출해서 벼슬을 했던 사람들은 내려가면은 엄청난 대토지 소유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다 뒤집혀서 환장한 상태고 예.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민중의 저항도 거의 없다가 무지하게 잔인해지는 근데 거예요. 그러다가 튀어나오면. 한 번은 이제 한발이 오고 그래서 해서 그 앙심이 예. 양쪽에 돌아가는 앙심이 보통 앙심이 아니에요. 이게 평소 때는 완전히 개돼지 같이 그냥 그러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먹여 살리지를 못하는 네. 무슨 기근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소위 리벨리언이 일어나고 그 리벨리언이 그 지주를 향해서 쏟아지는 앙심과 그 다음에 복수는 상상을 불허해요. 상상을 불허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앙심의 지금 미국에서 보는 그 표현 형태, 예. 우리한테도 많이 수입돼 있는 이 해처와 PC, 해처와 PC가 한국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옷이에요. 그 똑똑한 먹물쟁이들이 그거 해갖고 박사학위 따고 대학에서 마이크 잡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고요. 글쟁이들이 개념이다 박수 쳐주니까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자각을 하고 각 분야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이 세계적인 기운과 같이 하면서 충분히 이길 수 근데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중동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걸 의식을 못했는데 지금 확실히 드러난 거는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조중동의 형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어떤 선을 넘어선 내러티브를 만들고 혹은 프레임을 해서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개돼지 세뇌 중이구나. 세뇌 중이구나라는 걸 자각을 네, 하고 그게 대한 백러시가 아마 우리는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번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백모세뇌 탈출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감지하는 분들이 글쎄 내가 보기에는 한 2,300만이 되거든. 되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고 그래도 앞가림을 다 하시는 하시는 2,300만이어서 예. 이게 만만치 않죠. 한번 백러시가 니네들 한번 반발이 있죠. 우리 갖고 장난쳤어? 이건 심한 장난이야. 조중동을 이번에 무덤에 묻어버리자고요. 그래 봅시다. 묻어버리자고요.
제밥은 잘 차려드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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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에서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문자 010-6368-9901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